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여기는 양양입니다. 양양 낙산 비치 호텔이라는 곳인데 이제 휴가 두 번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에서 친구와 함께 2박 3일 종주를 무사히 마쳤고요. 아주 훌륭한 힐링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 양양 그리고 춘천 4박 5일 코스로 가족들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 낙산 비치 호텔은 상당히 좋아요.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싸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옵니다. 특히 이제 저희처럼 침대 생활을 하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즐기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좋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불행하게도 LG 생활건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라고 예상을 했는데 원래 LG 생활건강 호텔신라 가장 빠르거든요. 호텔신라는 다음 주인데 LG 생활건강 오늘 한다네요. 그래서 오늘 한 서너 시 정도의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은 아마 그 전에 장 전에 발표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실적은 그 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2,700억 내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더라도 주가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지 않는 한 주가가 이렇게 의미 있게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향후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도 여전한 상황이고 그리고 면세점의 실적 부진도 여전한 상황이라서 물론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명확한 숫자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서프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다. 당분간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거 말고 지금은 이제 휴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가야 될까라고에 대해서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뭐 주위에 보게 되면 막 주식 가지고서는 50%, 100% 수익률을 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한 7, 8%예요. 연간 7, 8%. 연간 7, 8%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은행 이자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너무 높은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높게 계속 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0% 수익 냈다. 그럼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잘 알지 못하고 낸 수익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그렇게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카지노 업체들, 파라다이스라든지 GK 같은 업체들에서 이제 탐방을 가보게 되면 걔네들이 그 회사들이 일반적인 홀드율이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홀드율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고객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갖게 되는 금액이에요. 지킨 금액인가 잡은 금액인가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 고객들이 100을 배팅했다라고 하게 되면 10%는 회사가 가져가고 고객은 90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카지노에서는 고객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는 즐기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카지노에서 이제 가장 얄미운 고객이 누구냐게 되면 수익이 돈을 벌었어요. 배팅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냥 가는 고객들이에요. 그걸 쓰지 않고 이런 고객들이 제일 얌체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고객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요. 웬만한 고객들은 또 다시 그 사업장으로 옵니다. 다음날 오든지 또는 내년에 오든지. 그래서 또 고스란히 그걸 잃고 갑니다. 그리고 더 잃고 갑니다.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에서도 이제 그런 생활을, 그런 투자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간 한 7, 8%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수익을 내게 되면 딱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거죠. 올해는 끝. 물론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다음에 내년에도 7, 8% 그리고 수익 달성하게 되면 끝. 그러면은 1억 정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7, 8%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게 되면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 7,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요. 한 그 연간 7, 8%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내는 그 투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7, 8%라면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게 되면 정보도 제한돼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들한테 일단 포스트 콜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리포트에 대한 정보 딜리버리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지만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제약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기관 투자들도 전문적인 투자를 했던 분들도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상을 낸다는 건 무리가 있죠. 사실 주식으로 이제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만은 10년에 한 번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현금을 갖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거는 나중에 한 번 기회가 올 때 그때 쓸 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오히려 너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식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됐었죠. 주식이 주가가 코스피가 1450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상당히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학번 동기들에게라는 글을 쓰게 되면서 이번 40대 제가 이제 46살, 46살 이제 부학번인데 부동산 시장을 놓친 그런 부학번 동기들에게 이번 주식 시장이 일생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눈을 부릅뜨고서 한번 지켜봐라. 몰빵을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50대에는 그렇게 큰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노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20, 30대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투자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00만 원 가지고서는 뭐 더블 내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냥 해외에 한번 갔다 올 이제 그런 돈인 거죠. 그게 가계에 보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드머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근로소득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40대이기 때문에 40대가 가장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못한단 말이죠.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20, 30대부터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해놔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서 한 뭐 1억, 2억, 3억, 많게는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놓친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저도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렇게 V자로 올라갈지는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1차, 2차, 3차 나눠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1차밖에 못하고서 끝냈죠. 아무튼 그래서 올해 수익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다 펀드를 갖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수익을 갖다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주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라.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제약바이오 아무리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 종목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가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마라.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그래도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과 그런 종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종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고 있어도 1년에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한 두세 번은 크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조그만 종목 말고 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대부분 작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렇게 접근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종목들, 그 업종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 10종목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연간 7, 8%의 수익은 뭐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 그러다가 10년에 한 번 그런 큰 폭락이 있을 때 정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크게 자산의 레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못지않게 주식도 굉장히 훌륭한 자산 규모의 레벨업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